안녕하세요. 피플앤이슈의 연기옥입니다. 충북 괴산군 일대에서 연행된 민속놀이 민요가 있습니다. 이 전형적인 농촌 생활에서 농부의 삶을 통해 전승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전통 문화를 우리 손으로 이어가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제26회 전국 청소년 민속예술제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기로 했는데요. 바로 괴산 오성중학교 아홉군 풍물단입니다. 오늘 피플앤이슈에서는 아홉군 풍물단 지도교사 김은숙 선생님 그리고 괴산 오성중학교 3학년 박상민 학생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선생님과 학생분께서 두 분이 저희 피플앤이슈를 찾아주셨는데요. 먼저 간단한 소개부터 부탁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괴산 오성중학교 아홉군 풍물단에서 선소리를 맡고 있는 3학년 박상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괴산 오성중학교에서 아홉군 풍물단을 지도하고 있는 음악교사 김은숙입니다. 네, 오늘도 저희 이렇게 피플앤이슈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좀 축하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전국 청소년 민속예술제에서 무려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소감이 어땠는지도 좀 듣고 싶어요.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은 내년도 정도에 예상을 했어요. 네. 저희 아이들 연습하는 거 보면서 약간 부족하다. 네. 몸에 세련미가 좀 이렇게 나야 되는데 그게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내년에 다시 만들어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대회에 임했는데 네. 정말 뜻밖의 큰 상을 주셔서 진짜 완전 감동 먹었어요. 근데 원래 우리가 이제 기대를 안 하고 받았을 네. 때는 더 감동이잖아요. 우리 상민 학생은 어땠어요? 저는 3학년이 될 때까지 네. 이번 전국대회를 뒤로 하고 두 번의 전국대회를 전에 참가를 해봤는데 네. 처음에는 연풍농악으로 나갔고 네. 두 번째는 괴산 두레농요로 나갔었는데 두 번을 나가면서 되게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을 받아서 되게 자신감이 떨어져 있던 찰나에 네. 이번에 대통령상을 수상을 해서 되게 기분 좋게 탔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제 내년이면 사실 졸업이잖아요. 고등학생이 되니까 박상민 학생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뜻깊은 상이 아니었을까라는 또 생각이 들고 마무리를 되게 깔끔하게 하고 가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이제 오늘 우리 아홉군 풍물단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그 이름이 굉장히 특이하다고 느꼈어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건지도 궁금하고 아홉군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아홉꿈은 꿈을 아우르다. 라는 의미예요. 네. 근데 저희 학교의 교훈이 꿈, 사랑, 그리고 어울림 이렇게 세 가지 요소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홉군 풍물단이 꿈과 사랑과 그리고 어울림을 모두 가슴에 안고 함께 꿈을 키워가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우른다에서 네. 아우였군요. 저는 또 형님과 아우 이게 또 단순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먼저 우리가 또 괴산 두레 농요에 대해서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두레라고 하는 게 사실 이제 농사일이 바쁠 때 이제 예전부터 농산일을 서로 힘을 모아서 같이 함께하는 걸 이제 두레라고 했잖아요. 두레 농요라고 하면 뭐를 말하는 걸까요? 두레 농요는 일단 공동의 어떤 노동요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힘든 농사일을 함께 이겨내고자 그래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노동을 조금 마음에서부터 짐을 덜어내고자 했던 그런 풍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이제 앞에서 우리 박상민 학생이 본인 소개를 할 때 그 선소리를 맡고 있다고 설명을 해 주셨어요. 선소리가 뭔지 저는 이제 몰라서 설명을 좀 해줄 수 있을까요? 농요에는 총 두 가지의 분류로 소리를 부르는 사람을 나누는데요. 네. 처음에 선소리를 부르는 사람을 소리꾼, 소리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후창하는 사람이 농부로 나뉘는데 네. 농부들은 이제 가사가 계속 반복되면서 즐거움을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앞에서 선소리는 가사를 계속 바꿔가면서 약간 지루함을 덜어줄 수 있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소리꾼 역할을 우리 상민 학생이 하는 거고 이제 뒤 후렴구처럼 이제 농부들이 따라서 하는 후창이 있다. 네. 이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 그 풍물단 구성원들은 몇 명 정도 되죠, 선생님?
저희 올해는 42명이고요. 보통 50명 정도 그렇게나 운영합니다. 많습니까? 네. 아, 정말 큰 동아리였군요. 그러면 이제 상민 학생이 선소리를 맡게 되면 나머지 친구들은 어떤 역할들을 맡는지 그 구성도 좀 궁금한데요. 총 5분류로 나뉘는데 네. 처음 이제 저는 선소리로 되는데 이게 농부 쪽에 포함이 돼요. 농부를 같이 하는 입장으로서 그래서 처음 농부, 그 다음에 뒤에서 악기를 쳐주는 풍장, 그 다음에 음식 같은 거를 나눠다 주는 안악, 그 다음에 기수 네. 해서 4분류네요. 선소리까지 다. 선소리까지 하면 5분류. 네. 네. 아, 이렇게 이제 맡은 역할대로 이제 구성대로 이제 본인의 이제 역할을 또 충실하게 아마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뭐 괴산 둘의 농요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농부의 정말 입에서 입을 통해서 내려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들을 좀 고증하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거든요, 선생님. 어떠셨어요? 네, 이 둘의 농요라거나 이런 어떤 전통 문화 예술은 고증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저희들이 새롭게 창작하는 거가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그 괴산 둘의 농요에서 그 고증을 하신 분은 사실은 그 문광면에 괴산군 문광면에 이광영 할아버님이라는 분인데요. 네.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고증을 받고 있는 부분은 괴산읍에서 살고 계신데 예전 국악협회 회장님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또 한 분은 이제 그 상여 소리 하시는 네. 전수자가 계세요. 그 노용길 선생님이라고 그분들이 이미 다 80이 넘으신 분들이라서 그분들도 이제 얼마나 더 저희들한테 소리를 가르쳐 주실 수 전수하실지 있을지. 예. 이제 모든 전통 예술이 그런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어느 전통 예술이건 나이들이 연로하셔서 이제 전수자들을 자꾸 길러내야 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종종 보면은 그런 우리 전통 이런 예술들을 전수자를 찾지 못해서 이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 어르신들께서 보실 때는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또 기특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반응들을 좀 보이시나요? 지난번에 저희 그 어르신들을 뵀어요. 네. 근데 너무 이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먹을 것도 많이 주시고 그리고 칭찬도 많이 해주셔서 아이들이 참 그 굉장히 좀 따뜻한 정을 많이 느꼈었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렇군요. 네. 이제 괴산 둘의 농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아까 이제 상민 학생이 지난 대회에서는 괴산 연풍 농악으로 출전을 했었다고 말을 해줬는데 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일단 연풍 농악은요. 연희 문화예요. 그러니까 놀이 문화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예전부터 전승되어 오던 그 판문화가 있습니다. 네. 그 죽방울을 돌린다든가 줄타기를 한다든가 그 광대 노름이죠. 그쵸. 그것과 연주단이 공동체를 이뤄서 함께 연주하는 놀이 문화가 바로 연희 문학인 그 괴산 연풍농악이고요. 네. 괴산 둘의 농요 같은 경우는 일노래예요. 그러니까 들에 나가서 일할 때 힘겹게 일할 때 서로 이제 좀 그 힘겨움을 덜고자 해서 함께 불렀던 노래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아마 이렇게 이제 지역마다 이렇게 전통을 이어 내려오는 이런 농악들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괴산 이제 오성 중학교에서 우리 아홉군 풍물단 친구와 우리 지도 교사님께서 나와 주셨는데요. 그 시작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 괴산 오성 중학교가 2013학년도에 2013년도에 개교를 했죠. 네. 저희들 개교할 때는 사실은 간물중학교나 장현중학교, 목도중학교, 칠성중학교, 연풍중학교 이런 학교들이 대부분 굉장히 학령 그 인구가 감소하는 때였어요. 그래서 한 학년에 뭐 10몇 명 남아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육과정 운영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네네. 국어, 영어 수업, 이게 수업을 못 하겠는 거예요. 네, 실습 수업이란가 이게 뭐 너무 아이들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충청북도 교육청에서 그러지 말고 여러 학교를 모여서 좀 기숙형으로 운영을 하면서
정말 좋은 그런 어떤 교육 시스템을 도입해보자라는 의도로 시작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진짜 모여 있는 학교는 장현중, 간물중, 목도중 이렇게 세 학교가 통합을 하게 되었어요. 사실 이제 모든 그 군단위 네. 지역에서 갖고 있는 문제가 학령 인구가 감소된다는 문제일 텐데 그 통폐합되는 과정에서 뭐 어려움들은 없었나요? 있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있었죠. 네. 왜냐하면 목도건, 장현이건, 간물이건 가까운 지역이지만 사람들의 터전과 삶에 대한 사고방식이 다른 거예요. 근데 그런 곳 세 곳의 학생들이 모이고 학부형들께서 어떤 교육에 대한 어떤 철학을 네. 주장을 하시다 보니까 사실 초기에는 괴산 오성중학교 운영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래선 안 되겠다. 일단 아이들부터 화합하는 뭔가를 만들어보자. 그래서 저희들이 풍물단을 만들게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또 계기가 됐군요. 예, 그렇죠. 그러면 이제 풍물단 활동을 시작하게 되면서 어떻게 좀 하나가 되는데 역할을 좀 했다고 보세요? 어떻습니까? 아이들끼리 친해지다 보니까 네. 학부모님들도 친해지고 이 집 저 집 놀러 다니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풀어지는 거죠. 장현 아이가 간물에 놀러 오고 목도 아이가 또 장현으로 놀러 가고 하다 보니 이제 서로가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지금은 서로 더 학교에 네. 어떻게 도움을 주는 게 좋을까라고 궁리하시는 학부모님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그렇군요. 정말 다행입니다. 사실 이렇게 문제가 잘 해결이 될 수 있다면야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군단위 지역에서도 정말 학교를 살리기 위한 노력들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오성중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저희 학교 풍물단이 지금 괴산군의 지원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1년에 근 5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을 받고 있고요. 그거를 통해서 저희들이 고증하는 작업이나 그다음에 또 공연 물품을 재현하는 것들이 사실은 이게 대량 생산되는 물건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 물동이 하나도 한 30만 원씩 해요. 그냥 어디 가서 사오는 게 아니고요. 진짜 골동품상에 가서 사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는 것도 일일 예. 것 같아요, 진짜. 광주리 한 3개 샀는데 100만 원이고 아이고. 이게 용두레 2개 파내는데 네. 1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들 학교로서는 그 예산을 감당을 못해요. 그리고 이 예산을 100만 원 들여서 많은 학생들이 수혜를 입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저희들 지원해 주시는 괴산군 군수님한테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의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네, 또 그런 지원이 있으니까 우리 네. 학생들이 풍물단 활동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사실 풍물이라는 것에 좀 관심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땐 좀 신기한 일이기도 한데 우리 박상민 학생은 언제부터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좀 있었어요? 저는 들어오기 전에도 아까 네. 말씀하셨다시피 사물놀이를 통해서 이제 풍물이라는 것을 접해보기 시작했는데 실제로 풍물을 시작한 거는 오성중학교 들어와서가 처음이에요. 처음에 들어와서 이제 연풍농악이라는 걸 접해보면서 네. 여러 가지 상모도 돌리고 악기도 쳐보고 그 다음에는 둘 다 해보고 하다 보니까 계속 실력이 늘고 하니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요즘에 근데 이렇게 학생들 사이에서 왜 힙합이 되게 인기라고 하잖아요. 네. 랩도 막 이제 많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그 와중에 그 풍물에 더 애정이 가는 그 풍물만의 매력이 있을 것 같은데 뭐라고 생각하세요? 전통을 이끌어 간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거를 저희가 해낸다는 입장에서 굉장히 뿌듯한 거죠. 이게 아무나 느낄 수 없는 거잖아요. 이 감정을. 그러다 보니까 되게 뭐 길 가다가 할아버지 할머니 분들 만나도 되게 네. 좋고 그러니까 와, 진짜 생각이 굉장히 깊네요. 정말 이제 우리 상민 학생 말대로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정말 중요한 역할들을 해 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이 아울꿈 풍물단을 언제부터 지도를 하시게 되셨어요? 저는 작년에 괴산 네. 오성중학교에 부임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학생들이 그 풍물단이 연습을 하고 있는데 정말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느끼셨구나. 네. 와, 정말 잘한다. 근데 요거 조금 더 보강했으면 좋겠어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나타났어요. 제가 사실은 병천고등학교 풍물단을 봤거든요. 거기는 연희 전문 풍물단이라서
그 특성화고에 네. 특별 전형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아. 그 학생들이 공연하는 걸 봤는데 아, 저런 아이들을 한번 좀 가르쳐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제가 작년에 괴산 오성중학교 가서 이런 씨앗들을 본 거예요. 야, 한번 해보자. 희망을 받군요. 네. 예. 아, 나도 할 수 있겠어.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이 이 아이들 연습하는 걸 보면서 제가 예, 새로운 희망을 얻었어요. 네. 이제 민속예술을 또 가르치고 교정하고 또 배우는 거, 그 어느 하나 그 과정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학생들의 반응도 좀 궁금해요. 선생님 어떻습니까? 저희 학교 아이들은 풍물단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그런 만큼 학생들이 굉장히 완벽한 공연을 해내고 있고,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연습하라는 말을 안 하는데 네.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에 자기들이 가서 상모 쓰고 상모 돌리는 연습하고 저는 상모가 부족해요. 자발적으로 연습을 예. 하는 거예요. 금요일 날 집에 가져가요, 상모를. 연습하려고? 네. 월요일 날 갖고 와요. 그래서. 어머나. 네. 야, 진짜 우리 학생들 대단한 것 같습니다. 우리 박상민 학생은 이런 활동을 통해서 그래도 지금 이제 3년 이제 이 활동을 유지를 했었던 건데 어떤 점들을 좀 많이 배웠어요? 일단은 여러 사람이 1학년, 2학년, 3학년이 모여서 같이 하는 활동이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1학년에 얘도 몰랐고 2학년에 얘도 몰랐는데 알게 되면서 서로 친해지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네. 그 다음에 모르는 걸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아까 말했듯이 뿌듯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 사람 또 모여서 하니까 공동체 의식도 생겼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대회에 출전을 해서 수상까지 하니까 네, 얼마나 뿌듯할까 체감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대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볼까 합니다. 그 사실은 이제 대회를 나가려면 이제 준비할 것들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아까 뭐 준비물들도 살짝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저희 준비물이 트럭으로 한 트럭이에요. 근데 이 준비물들이 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한 번에 막 이렇게 사들이는 물건이 아니에요. 있질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괴산 두레농요를 4년째 지금 공연을 하고 있는데 네. 해마다 조금씩 보강해서 지금은 물품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대회를 한 번 나가려면 그 전전날부터 물품들 챙기고 네. 학생들 개인 뭐 의상이나 뭐 또 맡은 역할이 있어요. 양반, 뭐 또 스님, 뭐 이렇게 뭐 사냥꾼 이런 맡은 아.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뭐 수염도 분장해야겠네요. 그렇죠. 네. 수염도 빼놓고 가고 이번 대회는 사실은 신발을 빼놓고 왔어요. 어머나. 양반님이 어떻게 했어요? 버선발로 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 돼가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대회다 보니까 아무도 물품을 안 빌려주는 거예요. 그쵸, 경쟁을 해야 네, 되니까. 저는 그게 좀 아쉬웠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결국은 이번에 축하 공연 하러 왔던 유성생명과학고 선생님한테 사정을 해서 예, 신발을 하나 빌려서 신고 나갔는데 이 대회에서 느낀 게 아, 내가 교사로서 이게 경쟁이라는 것이 이쪽 팀도 잘하고 우리 팀도 잘하고 그러나 우리 팀이 조금 더 아이디어를 내고 더 열정을 갖고 해서 우리 팀이 조금 더 잘해서 좋은 성과를 내는 것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도 누가 좀 못하면 잘 됐어. 내가 잘 될 거야. 이런 잘못된 경쟁의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교사로서 좀 마음이 아팠어요. 되게 이제 반성할 만한 이런 네. 또 에피소드를 하나 얻어 오신 것 같아요.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좀 반성을 하게 되는 것 같고. 그러면 이 괴산 두레농요 좀 어떻게 구성이 돼 있습니까, 선생님? 괴산 두레농요는 8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장면을 이제 저희는 장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입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들 나가기가 있어요. 일단 들에 나가야 일을 하는 거니까. 그쵸. 네. 그리고 이제 모찌기. 모찌기는 뭐냐면 모를 이렇게 묶는 거예요. 한 줌 한 줌 묶어서 이렇게 펼쳐놓는 거죠. 네. 이제 잘 심을 수 있게. 그러고 나서 모 심기. 심고 나서는 이제 일을 열심히 했으니까 새참 먹기. 제일 좋은 시간이죠. 네. 일상생활. 새참 네. 먹기가 있고 그리고 나서는 다시 이제 한 5월, 6월 되면 잡초가 자라기 시작하기 때문에 김매기를 하죠. 그걸 저는 이듬매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김매기를 초벌매기. 네. 또 두 번째 김매기를
두벌매기? 두벌매기. 두벌매기라고 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일을 다 끝내고 신명풀이 하고 퇴장하는 과정까지 이렇게 8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설명을 해주실 때마다 머릿속으로 이제 대략적인 이제 상상을 제가 이제 하면서 좀 설명을 들어봤는데, 뭐 못 찌는 소리, 뭐 씹는 소리, 사실 이제 전승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이 될까 궁금한데, 우리 박상민 학생이 또 소리꾼이고 오늘 선소리를 네. 맡아서 나와주셨는데 한번 시연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일단은 제가 지금 부를 거는 네. 못 지는 소리, 못 씹는 소리도 있지만 괴산에서 가장 크게 전승되었던 게 이듬 매는 소리예요. 마지막에 이제 잡초를 뽑는 곳에서 이제 노래를 부르는 건데 네. 이게 되게 괴산에서 시작돼서 뜻깊고 다른 노래들은 다른 곳에서 이제 전파되어서 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 노래는 괴산에서 발달한 노래라 네. 되게 뜻깊었었어요. 이거 괴산에 들으면서. 뿌리를 두고 있는 거군요. 그럼 한번 네, 보여주실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사. 박수를 해야 될까요? 네. 아, 네. 잘하기는 뭘 잘해요. 우리야 농부들 참 잘하네. 이렇게 하고 이제 뒷소리 하고. 와, 이게 좀 잠깐 네. 보여줬지만, 아까는 굉장히 수줍은 우리 학생이었는데, 역시나 이제 발성과 이런 파워풀함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연습할 시간도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상민 학생 좀 어떻게 시간을 내서 연습을 하고 있어요? 대회 전 한 2달부터는 네. 이제 원래 저희가 동아리 시간이 있어요. 방과후 시간이. 그래서 그 시간도 조금 늘려서 연장해서 연습도 하고 그다음에 방학 때 저희가 3일 동안 나왔어요. 3일 동안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네. 연습도 또 했고요. 하루에 한 2-3시간 동안. 그다음에 또 학교의 일과 시간을 조금 할애해서 그 시간도 조금 빼서 연습도 하고 그래서 되게 많은 노력이 들어갔던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짬짬이 시간 나는 대로 이제 네. 계속 연습을 해서 단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우리 학생들이 농산일을 직접 경험해보지 못했잖아요. 이제 보기는 많이 보셨을 텐데, 근데 이제 두레를 제대로 이해하고 또 농요를 계승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들은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저도 이 풍물단 운영하면서 가장 커다랗게 장애를 느낀 게 이 네. 학생들이 농사를 안 접었다는 그쵸. 거예요. 네. 그래서 신용은 해요. 이제 무용으로 하는 거죠, 신용을. 그런데 아무래도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디 가서 좀 경험을 해볼 데가 없나. 근데 요즘엔 다 기계모를 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논에 들어갈 일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5월 30날 진천군의 덕산면에서 용목리 농요 시연회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형문화재들은 해마다 한 번씩 시연회를 해야 돼요. 어느 정도 전승이 되고 있는지 이렇게 평가회를 하는데 그걸 한다고 그래서 저희 아이들 전체 풍물단을 데리고 거길 갔어요. 네. 그래서 저희 이제 하시는 분한테 저희도 어떻게 좀 경험을 하게 해달라 그랬더니 아이고 얼마나 멋지다고. 좋은 일인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어린 학생들이 와서 이걸 한다고. 대견하다고. 아주 대환영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거기서 논에 들어가서 이렇게 차를 발에 이렇게 밟는 느낌. 그리고 요즘 아이들 깔끔해서 옷에 물 튀는 거 싫어하잖아요. 안 좋아하죠. 논물 막 이렇게 튄 걸 자랑스럽게 저 논물이 튀었어요. 막 이렇게. 그리고 모두 심는 것도 시범본 적이 없어서 어르신들한테 배워보고 거기서 같이 노래도 부르고 그다음에 풍장팀들은 그 상세 아저씨 따라서 같이 맞받아 치면서 풍장도 해보고 해서 그 5월 30날 저희들이 용목리 농요 시연회에 갔던 것들은 저희 대통령상을 타는데 밑거름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아마 굉장히 경험이 소중했을 것 같은데 상민 학생도 다녀왔죠. 네, 저 어땠어요? 굉장히 거기서 이제 소리를 하시는데 네. 되게 막 할아버지들의 그 연륜 있는 소리 있잖아요. 그게 느껴져서 와 나도 저런 걸 해보면 어떨까 싶기도 했고 그런 거는 진짜 젊은 사람들한테는 안 나오는 소리잖아요.
나도 커서는 꼭 저런 걸 해봐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언젠간 내가 저 소리를 해보리 이런 다짐을 했던 시간이 됐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우리 김은수 선생님과 박상민 학생의 이야기를 쭉 들어봤습니다. 이제 사진이 좀 준비되어 있는데요. 영상을 보면서 어떤 내용들이 담겼던 사진들인지 현장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 사진은 최근에 10월 달 셋째 주쯤에 대한민국 학교예술교육 한마당이라는 행사에 가서 저희가 했던 사진인데요. 네. 이때는 실제로 저희가 대통령상을 탄 이후의 공연이기 때문에 애들이 이제 숙련도가 좀 생겨서 뭔가 좀 더 익숙해졌던 사진이고, 예, 이거는 뭐예요? 이 사진은 용목리 가서 아까 말씀하셨던. 했던 사진인데, 아. 네, 이제 저희가 프로필 사진 좀 찍으면서 했던 사진이고, 이건 애들이 실제로 직접 들어가서 이게 이제 못지기 학생들인 장면이에요. 거죠? 예, 와, 못지기. 직접 못지기. 보고 쪄보고. 아, 이렇게도 되는군요. 네. 이건 뭔가요? 이거는 전국 청소년 민속예술제 나가서 대상 작품이죠. 대상 작품. 이제 이거는 마지막에 마지막 신명풀이. 신명풀이. 예, 이제 비옷 벗어서 이렇게 던지는 네, 도롱이를 던지는 그런 마지막 장면이었고요. 네. 요거는 제 58회 충북 도민체육대회 저희 개막식에서 주제 공연을 했어요. 저희들이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였는데 그 굉장히 직업으로 하시는 그런 무용단들 사이에서 저희들 한 무대를 저희가 장식을 했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이제 계속 상상했던 것보다는 스케일이 훨씬 더 커 보여가지고 지금 깜짝 놀랐는데 그 엄청 큰 것 같았어요. 그 아까 이제 들고 있던 그 뭐라고 명칭을 하나요? 농기. 아까 들고 있던 거는 기가 6개인데요. 네. 그 중에 연기, 그 다음 농요기, 아. 그 계산 두레농요라고 써져 있는 걸 농요기라 그러고요. 네. 그 다음에 농기, 그 크게 농자 천하지 이제 대본이라고 씁니다. 제일 큰 기. 제일 상징하는 의미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학교기, 네. 저희 학교를 이제 해준 것과 군기, 그 다음 괴산군. 그 다음에 이제 도기. 도기는 도기. 이제 전국대회 나갈 때 정도만 쓴 그렇군요. 충청북도 대표해서 나가는. 또 이 풍물단들한테는 네. 이 기의 높이가 얼마나 높으냐가 또 자존심이에요. 굉장히 높은데요? 굉장히 높아요. 네. 저희 학교 그 농기가 네. 전국대 농기 중에 가장 높았어요. 와. 그만큼 무거워요. 들고 어떡해요. 다니는 게 장난이 아닌데 학생들이 그거를 잘 들어줘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날. 아니, 근데 아까 이제 그 진짜 논에 들어가서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못지기를 하고 있는 사진도 봤는데 그 자세가 학생들 자세 같진 않은데 좀 많이 해본 것 같아요. 실제로 작년에 또 경험을 했던 아이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직접 논에 들어가니까 뭔가 익숙한 행동들이 나오는 거죠. 이제 못 심는 거를 조금씩은 연습으로는 해봤으니까 실제로 가서도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세는 나오죠. 왜냐면 저희들이 춤으로 계속 연습을 했었으니까. 그렇죠. 그 장소만 좀 달라진 거죠. 그렇죠. 진짜 모를 못 눈으로. 심는 거지 자세는 나오는 거예요. 와, 그렇습니다. 이제 정말 사진으로 보니까 훨씬 더 흥미로운 장면들을 많이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이제 뭐 대통령상을 받아서 아마 정말 뿌듯하고 기쁜 순간들도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문화의 뿌리를 지켜나가는 건 어떤 의미에서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한 번씩 의견을 듣고 싶어요. 일단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전통 문화를 계승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런 학생들이 이어나간다는 게 되게 뜻깊은 것 같아요. 되게 굉장히 할 수 없는 일이니까. 학생들 손으로 직접 이어나간다는 거.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저는 소통이라고 생각을 해요. 엄마가 배웠던 오솔레미오를 또 요즘 아이들이 또 수업 시간에 오솔레미오를 배우면 엄마들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너도 그거 배워? 이렇게. 그런데 저희 어머님, 아버님 세대는 생활로서 그 농사일을 했었던 세대잖아요. 그래서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는 하나의 소통. 그리고 또 지역과 지역을 이어주는 소통, 이게 서로 이렇게 프로토콜하는 과정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소통, 또 일종의 뭐 대화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우리 이제 상민 학생이 지금 3학년이잖아요. 그럼 내년에 이제 고등학교
고등학교에 가게 될 텐데 이 풍물단 활동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좀 안타깝게 이제 우리 박상민 학생은 고등학교를 가면 풍물단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아. 고등학교들은 풍물단이 없어요. 이제 졸업을 하고 가면 네. 그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는 루트가 없는 거죠. 네, 왜냐하면 고등학교들이 대부분 다 입시에 이렇게 맞춰서 교육 과정을 짜다 보니까 정규 교육 과정에는 당연히 풍물이 없고요. 또 방과후 교육 과정도 이제 고교 학점제라는 그 제도 때문에 심화 과정을 배치를 하고 있어요. 고등학교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학 심화, 뭐 국어 심화, 영어 심화 이렇게 나가니까 이 학생들이 풍물이나 이런 어떤 예술 특기적성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이제 없는 거죠. 그럼 상민 학생은 좀 어때요? 굉장히 좀 아쉬움도 있을 것 같은데 계속 풍물단을 하고 싶긴 하시죠? 어떠세요? 근데 굉장히 하고 싶죠. 이게 3년 동안 하다 보니까 네. 되게 정도 들잖아요. 내가 이거를 배워서 계속 했는데 이거를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제 못하게 되는 거니까 되게 아쉬운 것 같아요. 이 점에 대해서는. 그렇군요. 이게 계속 이어질 수 없다라는 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한 것 같고요. 네. 어떻게 보면은 고등학생이 되어도 또 뭐 취미생활로 좀 이어질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을 텐데 그런 방법들도 사실은 어렵죠.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좀 어려운 편이죠. 그래도 특성화고에서 좀 이거를 좀 받아서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은 있는데 그 또 특성화고는 특성화고 나름대로 전문계들 그 취업하는 그런 교육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제 아홉군 풍물단 이제 선생님께서도 이제 지난해 이제 부임을 하셔서 이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는데 뭐 짧은 시간이었겠지만 어떠세요? 이제 풍물단 지도 교사로 활동하시면서 느꼈던 것들도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대학원에서 사실은 저도 서양 성악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아, 음악하면 서양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편견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제가 대학원에서 우리나라 음악을 새롭게 상고시대부터 공부하면서 와 이것도 너무너무 가치 있는 거다. 내가 가진 재산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괴산 오성중을 갔기 때문에 아마 풍물단에 대한 어떤 사랑과 애착 이런 것들이 더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 연습할 때 저도 뒤에서 춤추고 따라다니고 그다음에 피조리들 막 이렇게 손 흔드는 것도 제가 같이 해보고 이러면서 아이들한테 동화하려고 저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어요. 어떠세요? 이제 우리 선생님이 뭐 이제 말씀하시는 거에서도 애정이 굉장히 많이 느껴지는데 우리 상민 학생이 본 선생님의 모습은 좀 어떤 기억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일단 저희가 연습할 때 네. 선생님이 오시면 네. 분위기가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져요? 안 좋아지나요? 아니면 더 좋아지나요? 매우 좋아져요. 진짜 애들이 좀 더 어떻게든 적극적으로 자신을 표현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선생님 입장에서도 그게 좋으시니까 계속 이제 더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저희한테 더 많은 것을 주려고 하는 거고 저희도 그 선생님의 모습을 보면서 더 선생님께 더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 풍물단이 더 좋게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향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선생님께서도 굉장히 또 뿌듯함을 많이 느끼실 것 같기도 하고요. 이제 서로 좋은 시너지 효과를 냈기 때문에 그 덕분에 또 큰 대회에서 또 큰 상을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아홉군 풍물단 앞으로의 계획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선생님 한 말씀 해주실까요? 예, 저희가 이번 대회에서 대상을 탄 그 괴산 불의 농요는 사실 문광면에 전승되어 오는 농요예요. 그래서 저희 그 괴산 예총에 보니까 성인부들이 그 전승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광면에 이관하는 작업을 하려고 그래요. 작품 자체를. 예. 그래서 그쪽에서 계속 전승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뭐 저희들 가지고 있는 물품, 그다음에 농요 원 녹취 테이프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강사 선생님까지도 다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 대상 탄 작품은 더 이상 이제 그 경연을 못 하게 되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불정면 목도라 그러죠. 목도에 그 뱃놀이가 있어요.
백중놀이, 백중놀이가 있는데 그 백중놀이를 한번 좀 재현을 해볼까 해요. 또 어떻게 제안이 될지 기대가 되기도 네. 하는데 우리 박상민 학생도 앞으로의 계획 이제 뭐 고등학생이 되는 소감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한 말씀 해주시죠. 일단 내년에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거를 하기 때문에 일단 연풍농학이나 아니면 계산 두레농요를 이제 더 이상은 조금 줄이게 되잖아요. 네. 게다가 이제 계산 두레농요는 이관을 하니까 아예 우리 학교에서는 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내년에 전국 대회에 저희가 이제 축하 공연을 하러 가요. 아. 이제 오성중학교가 네. 그래서 이제 그때 가서 공연을 잘해야만 얘네가 진짜 대상 받을 자격이 있었구나라는 거를 증명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잘할 수 있도록 후배들한테 모든 힘을 쏟을 예정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까지 배웠던 네. 것들 다 전수해주고 그 다음에 풍물달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마무리를 잘 해놓고 갈 생각입니다. 정말 우리 중3 학생이지만 너무나 깊은 생각과 이제 따뜻한 마음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오늘 두 분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변화에 익숙해지는 시대, 또 누군가는 꼭 지켜나가야 하는 전통 문화들이 있습니다. 우리 오성중 아웃콘 풍물단 친구들이 앞으로도 우리 고유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해 나가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피플 앤 이슈는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